자, 우선은 건국전쟁과 관련된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고 방송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자, 지금 건국전쟁 흥행 돌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국전쟁 관객이 60만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조만간에 100만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저도 저번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보고 왔습니다. 2회차 관람을 하고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있으면 3회차, 4회차 계속해서 보고 싶은 게 저의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2회차, 토요일 날 2회차 관람을 했는데요. 볼수록 굉장히 좀 더 와닿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하나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요. 비단 이게 이승만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건국전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파들이 얼마나 가짜로서 역사를 왜곡했고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폄훼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비단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계속해서 그분들의 공적, 업적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며 안 좋은 것만 부각시켰던 게 좌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나쁜 점만 부각하거나 또는 가짜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왜곡하는 그런 역사, 그것이 지금 현재도 저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영화가 비단 이승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영화들도 계속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이 좌파들, 이거 막아내는 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그런 역사 왜곡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서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이번 영화를 볼 때 10대 친구와 함께 봤어요. 10대 친구와 함께 봤는데 그 친구가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배웠던 역사 교육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라는 겁니다. 실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전교조 교사한테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진실을 잘 알지 못했는데 저도 성인이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접하게 되고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건국전쟁 영화를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러한 역사 왜곡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더욱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좌파들이 하는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가짜 선전선동에 대해서 우리가 더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국전쟁 흥행 계속해서 저는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더 들려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에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 가수 강원래 씨가 건국전쟁을 보러 갔다 입장 못해서 돌아온 이런 사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영화관에 이게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없을 정도의 계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강원래 씨가 건국전쟁을 못 보고 되돌아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요, 강원래 씨 건국전쟁 드디어 관람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영화관을 재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관람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열심히 건국전쟁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흥행이 되니까요, 언론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되게 놀랬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요,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6.25 때 서울 나무라에다 런승만 연설은 없었다 라고 조선일보가 건국전쟁에 실려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공개하며 이것을 팩트체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런승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을 삼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들을, 팩트를 이 건국전쟁 영화에 감독님이 잘 담았어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요, 이렇게 오늘 조선일보가 실어준 겁니다. 네. 실제 6.25 때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이 건국전쟁에 밝힌 내용과 팩트체크 해가지고요,
한강다리를 폭파해 민간인 800에서 400명이 사망했다. 이것도 가짜다.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나무라는 거짓 라디오 방송을 했다. 이것도 가짜다. 전쟁 발발 직후 대란으로 피난 갈 것을 이승만이 직접 결정했다. 이것도 가짜다. 해외 망명 정보를 구성했다. 이것도 가짜다. 이 모든 것들이 건국전쟁 영화에 담겼는데 이것을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실제 신문에서 보도를 해준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흥행을 이어간다라면요, 언론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저는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제보를 받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우리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건데요, KBS ETV에서 방송하는 영화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화를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추천해주는 이 프로그램에서 건국전쟁과 관련돼 가지고요, 어떻게 내용을 하고 있느냐, 이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주의 픽이라 그래서. 실제 KBS 영화가 좋다에서 이 건국전쟁 영화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그것도 언제? 가장 처음으로 이 건국전쟁을 KBS ETV에서 방송하고 있는 영화가 좋다해서 추천을 해준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건국전쟁과 관련된 흥행이 시작되고 있다. 언론들도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영화 추천 프로그램까지도 건국전쟁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영화들, 더 나아가 다른 영화들이 또 나왔을 때도 이 역사를 왜곡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많은 관람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저는 이걸 좀 주목해 봤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 그리고 배우 이정재 씨와 오찬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실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K 콘텐츠 투자 늘려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저는 넷플릭스에 요청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느냐? 건국전쟁 넷플릭스에 올려주세요. 네, 영화관만 올라있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왜곡된 역사와 관련돼서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넷플릭스 CEO가 이 건국전쟁 넷플릭스 콘텐츠에 꼭 올려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건국전쟁 2편 나온다라는 것. 실제 김동현 감독님이 29일날 발표 오니까 제작 발표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개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를 제작하겠다라고 제작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김동현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만들 것인지 발표를 하니까요, 그런 영화가 또 개봉이 되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지율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방송을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더 나아가 한동훈 위원장, 이 세 가지 지지율이 모두 다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거죠. 정장 지지도가 역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1%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었지만,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6%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대거 공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되었다. 두 번째는 지지율이 역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어떤 여론조사까지 나왔느냐? 바로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앞서고 있느냐?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오차 범위를. 실제 KSOI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7.1% 차,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앞서서 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제가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고 그것을 총선 전략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점점 안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46.3%, 정부 독주 견제를 위해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한다가 45.9%. 즉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안정시켜야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해야겠다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게 실제 지금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이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투표장에 가서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걸 보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총선, 지역구, 후보 투표와 관련돼가지고 국민의힘은 44.3%, 민주당은 35.9%, 즉 국민의힘이 8.4%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4%.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표장을 갔는데 지역구 투표를 하는데 국민의힘을 찍겠다라는 국민들이 민주당보다 8.4%가 더 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비례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와 관련돼서도 어느 정당에 투표를 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0.3%라는 겁니다. 12.7%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지역구보다 더 많은 차이를 나고 있고 무려 2자릿수 차이를 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다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 뭐 하는 겁니까? 정당 지지도도 앞서고 있고 총선 성격도 앞서고 있고 지역구 투표에서도 앞서고 있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바로 뭐겠습니까?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민생 토론회를 계속 열어야 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발이 땀나도록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직접 우리 국민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열심히 뛰면 된다. 직접 우리 국민들을 마주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역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고 비례대표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이 8.4% 차이로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는 12.7%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보다 비례대표와 격차가 더 큰 거예요. 그럼 이 격차가 왜 클까? 즉 민주당의 표를 누군가가 갉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갉아먹었냐? 바로 개혁신당에서 갉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개혁신당에서. 자,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이준석이 합당을 한 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고 있고 그 표 중에서도 비례대표 표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개혁신당의 존재는 우리에게 나쁠 거 하나 없다. 오히려 민주당에게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공천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은 잡음이 나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잡음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민주당 공개적으로 잡음이 나고 있잖아요. 자, 실제 무슨 얘기냐?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지금 공천 발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 단수공천 발표했고요. 2차 단수공천도 발표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영남권 18명에 대한 단수 공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재욱, 추경호, 김도욱, 주지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영남권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자,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공천 작업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요, 사실상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자, 실제 253곳 중에서 국민의힘은 벌써 공천 작업이 133곳이 끝났어요. 사실상 반절이 거의 끝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88곳밖에 공천 작업이 안 끝냈습니다. 즉,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에 있어서 반환점을 한번 돌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공천 작업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숙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공천 작업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더 한 발 앞서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요, 숙제 하나 남았어요. 어떤 숙제가 남았느냐? 바로 민감한 곳. 결국 PK, TK 이렇게 국민의힘이 사실상 양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역만 공천을 잘한다면 저는 이 공천 숙제 모두 다 끝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공관이 실제 오늘부터 이런 민감한 곳에서 교통정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실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에 따르더라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TK 재배치 방정식 복잡하다. 이제부터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공관위 회의를 열어서 인력 재배치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저는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공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공정과 투명에는 뭐가 담보가 돼야 됩니까? 경선이라는 게 담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그냥 갖다 꽂는 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비등비등하다라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경선하면 되는 겁니다. 경선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민감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TK 지역에서도 똑같이 경선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계속돼서 공천 잡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어제 제가 표를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어제 경선 선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선 선거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부산, 대구, 경북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앞서고 있는 지역, 양지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구와 관련돼서도 실제 국민의힘이 경선 선거구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경선 선거구라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지역들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선에 도전하는 이현승, 부산 진을도 경선 붙였고요. 6선에 도전하는 조경태, 부산 사을도 경선 붙였고요. 더 나아가 주호영, 대구 수성갑도 경선 붙였고요. 경북과 관련돼서도 포항구, 경주, 상주, 문경도 모두 다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붙이고 있는 겁니다. 전 이렇게 경선 붙이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경선 붙이고 이와 관련된 결과가 나온다라면 해당 지역구 당사자들은 그와 관련돼서 승복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렇다라면 마지막 국민의힘의 숙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TK 지역과 관련된 공천에서도 잡음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특정 누군가를 갖다 꽂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평한,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 치르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요, 바로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김기현도 경선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라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실제 경선을 붙일 만한 사람이 있다라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선 치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승패 나누고요. 그와 관련돼서 승복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국민의힘 공관위가 계속해서 공정한 공천해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공천 작업에 있어서 경선은 필수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